한반도에는 불곰과 반달곰 두 종류의 곰이 삽니다.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은 어느 종류일까요?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. 불곰은 몸무게가 300kg을 넘는 대형 종으로 백두산과 함경도 등 북부 지역에 서식합니다. 하지만 과거엔 불곰이 남부지방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. 반달가슴곰은 소형으로 몸무게는 불곰의 반에 불과한 150kg 정도입니다.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, 러시아, 중국에도 있죠. 반달가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가슴에 V자 형태의 반달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. 둥글고 큰 귀와 날카로운 발톱, 그리고 나무를 상당히 잘 타는 동물입니다. 주로 초식을 하고 있는 잡식성 동물이고 주요 먹이가 도토리, 다래, 산딸기 등 나무 열매, 그리고 초본류를 주로 먹습니다. 모두에게 친숙한 동물 곰. 곰에 관한 이야기는 넘쳐날 것 같지만 사실은 전국 어디서도 곰에 관한 목격담을 듣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. 곰이 여기 저 굴에 들어가 잤다 이런 어른들도 많이 들었지만은 보지도 못했고 잡아보지도 못했고. 곰은 저 산에 곰 봤다 소리는 못 들었어. 곰 이야기가 적다는 사실은 곰이 인간 가까이에 살지 않았음을 의미하죠. 민간에서 옛날에 곰을 봤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. 대신에 여우, 늑대, 호랑이 빠지 봤다는 이야기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, 곰은 일찍이 우리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막 일찍 퇴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인가 근처도 내려오는 호랑이, 늑대 같은 육식동물과 달리 곰은 주로 사람이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생활합니다. 일반 사람들이 곰을 마주치기 힘든 이유는 곰들이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즉 인가 근처에 내려올 큰 이유가 없는 것이죠. 곰의 먹이는 과일과 나무 열매 같은 초식성이며 일부 육식 먹이도 곤충이나 개미에 불과하죠. 인가 근처에서 곰이 어떤 가축을 습격할 이유도 없고 깊은 산속에서 모든 먹이를 구할 수 있고, 또 깊은 산속은 밀렵도 없고 사람의 간섭도 없기 때문에 깊은 산속에 사는 동물입니다. 곰 이야기가 적은 다른 이유는 호랑이 때문. 우리 조상에게 호랑이가 워낙 두려운 존재로 자리 잡다 보니 상대적으로 곰은 존재감이 적었죠. 한반도에 있는 이 야생동물 중에 최상위층은 호랑이가 가장 맹수이다 보니까 관련된 또 이야기도 곰보다도 엄청 많이 있고, 이 사람들을 숭배하는 어떤 산신으로 이렇게 자정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,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한반도에 이 호랑이에 대한 피해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곰 피해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뒤뚱거리며 걷는 곰. 무척이나 둔해 보이죠? 그래서 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습니다. 미련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곰 같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고, 또 고집스럽고 막 이럴 때는 너 곰 발바닥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. 이 곰 발바닥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우둔하고 또 철면피 같고. 하지만 실제로 곰은 무척 빠르고 강한 동물이죠. 충남 공주의 금강변 곰나루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옵니다. 한 암곰이 인간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죠. 하지만 어느 날 인간 남자는 곰 아내와 두 아이를 버리고 강을 건너 달아납니다. 이 곰이 그 아이를 들고서 이제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. 자식이 있으니까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염원을 가졌는데, 그러나 이제 그 인간이 뒤돌아보지 않고 강을 넘어가니까 그 아이를 강에 던지고
또 실제로 또 자기도 몸에 투신해서 이런 죽는 비극적인 이런 결말들의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곰 관련 이런 설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인간과 동물의 결혼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결혼 상대가 곰인 경우가 많죠. 건국신화, 당군신화에도 동물이 사람을 변해서 결혼이라는 그 모티프를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 여기도 곰이 사람과 결혼한 그런 것들이 다른 동물보다 많이 등장을 합니다. 곰이 갖고 있는 전 생태학적 특징과 외모적 특징을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다른 동물들은 네 발로 기는 게 대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영장류를 제외하고는. 근데 곰은 뒷발로 서서 걷습니다. 이런 특징은 사람과 가장 많이 닮아 있고요. 발가락도 숫자가 5개예요.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서 사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아마 곰이었을 것이고, 그래서 곰과 사람의 그 동맹관계, 그다음에 결혼관계 이런 것들이 스토리에서 신화와 설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. 우리 민족의 곰 설화에는 곰이 여성으로 등장합니다.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경우죠. 시베리아, 러시아 쪽에는 그 곰이 남자의 상징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곰은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데, 근데 그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곰이 여성으로 웅녀, 그다음에 곰나루의 암곰, 그 곰이 성으로 따질 때는 여성성으로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결합하는 그런 그 이야기 구조를 가졌거든요. 이것은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요. 곰의 가장 큰 생물학적 특징은 겨울잠입니다. 동면을 앞둔 곰은 부지런히 먹어 살을 찌우죠. 곰이 있는 꼴짝이는 가면 알아. 어떻게 해요? 도토리가 가면 도토리가 막 수북수북해. 손으로 긁어 담아도 많은데. 돼지고 곰이고 그 있는 데는 싹 주먹어버리고 없어. 그런 게 알지. 곰은 어떻게 겨울잠을 자러 갈 때를 알 수 있을까요? 민간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. 한 8, 9월 달 되면요, 살이 져가지고 이 목과 무시가 똑같아요. 곰도 뭐에 난가 올라가가지고 늘었지 뭐야 난게 떨어져 버렸다. 아프지 않고 그 살이 그만 좀 저 이제 굴이 들어가야 된다. 이날 노인들의 그 전설이 그런 얘기. 곰의 동면에 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게 동면 중의 출산이죠. 한여름에 짝짓기를 해가지고 동면에 들어가서 새끼를 출산합니다. 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동안 새끼를 낳는 곰. 암곰의 이런 특징이 인간 남자와 굴에 살며 아기를 낳는다는 공주 곰나루 전설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. 예상과 달리 겨울에도 곰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 녀석은 생후 1년 된 어린 수컷인데 왜 아직 동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? 암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암놈 같은 경우는 동면을 좀 일찍 들어가는 편이고요. 이제 순놈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동을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동면을 좀 늦게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가 많이 풍부했을 경우에 먹이를 최대한 좀 많이 먹고 동면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늦게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.
1983년 설악산에서 밀렵군의 총에 희생된 곰입니다. 당시 무척 충격적인 사건이었죠. 곰은 어느 동물보다 많은 순환을 당해왔는데 쓸개인 웅담은 고가의 약재로, 발바닥은 진귀한 식재료로 쓰였기 때문이죠. 곰 역시 일제강점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. 일제시대에 보면 해수 구제 사업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을 잡아 없앤다. 그때 기록에만 나오는 개체수가 1076개체를 포획을 했어요, 일제시대에. 곰이 댕기는 그 선로에 곰이 좋아하는 속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갖고 씹으면은 뻥 터지도록 그래가 곰 잡았지. 해방되고도 곰의 순환은 계속됩니다. 특히 설악산과 지리산 일대에서 밀렵이 심했죠. 60, 70년대에는 도심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. 이 사냥꾼들이 반달가슴곰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.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포수들 청문 조사 결과에 보면 매년 100마리씩 잡아낸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. 이 동네에서 마지막 곰 사냥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얘기를 전해 내려오니까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분은 직접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여기서 몰아가지고 설악산까지 갔다가 그 곰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어디면서 잡혔대요. 근데 처음에 갈 때는 뭐 10몇 명이서 몰았는데 마지막 그 곰 잡을 때는 한 100여 명이 됐대. 소문 듣고. 예. 근데 여기서 곰 잡았을 때 100명이 왔으니까 진짜로 요만큼씩까지 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. 그게 아마 우리나라 곰 사냥 마지막이지 않나 뭐 이 얘기까지. 곰의 멸종을 눈앞에 둔 2004년, 러시아에서 들여온 반달곰 6마리로 지리산에서 곰 복원이 시작됩니다. 야생곰은 현재 86마리로 늘어나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죠. 반달곰은 그 생태계의 우산종이라고 해요. 반달곰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보다 밑에 있는 동물들은 당연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거죠. 곰의 복원은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전통 민속의 한 부분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. 우리 자연에서 곰이 살아갈 때 곰 이야기와 전설도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이죠.